안녕하십니까. 영화우드 이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약쟁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직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빨리 저 근황 얘기 나눌 시간도 없습니다. 네. 넷플릭스에서 뜨거운 신작이 또 공개되었습니다. 러브, 데스 앤 로봇 시즌 4. 네. 시즌 1에서부터 진짜 감탄을 금치 못하고 봤던 시리즈인데요. 드디어 넷플릭스에서 시즌 4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보고 왔는데 네. 10분 내외의 그 애니메이션이 10편, 에피소드 10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전체적인 감독은 팀 밀러 감독, 우리 좋아하는 그 데드풀 감독 있죠? 팀 밀러 감독이 전체적으로 지휘를 했고, 그 각 에피소드마다 각자 다른 감독들이 연출했습니다. 간단하게 하면은 5월 15일 날 공개된 총 10개의 에피소드, 각 그 에피소드는 다 독립적인 이야기고 다양한 장르와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 Can't Stop. 레드 핫 칠리 페퍼스 아세요? 네. 이름만. 노래 몰라? 레드 핫 칠리 네. 페퍼스 노래 안 듣고 컸어요? 네. 대학생 때? 네. 뭐 들었어 그러면? 저는 힙합이죠. 힙합? 네. 에미넴? 에미넴보다 약간 더 전세대죠. 에미넴 전 세대라고? 전세대? 한 1, 2년? 1, 2년 뭐, 정도? 김삿갓? 아니요. 우텐 클랜이니 뭐냐는. 아, 모르죠? 우텐 클랜 알지? 노래는 모르고. 음. 그래요? 그럼 랩 좀 해봐. 에? 랩 좀 해봐. 그때 하던 거 해봐. 에이, 지금 요런 데서 내가 랩할 그건 아니지. 수준은 아니지. 그래요? UMC. UMC는 그거잖아요. 그것은 알기 싫다. 근데 힙합 1세대잖아. 우리나라 힙합 1세대. 1세대인가? 그렇다는데? 0세대라는데 0세대. 0세대? 그런가? UMC는 잘 모르고. 가리온 이런 사람들이 하여튼 그랬고 레드 핫 칠리 페퍼스. 레드 핫 칠리 페퍼스의 2003년 공연을 애니메이션으로 네. 재현한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없어요. 그냥 레드 핫 칠리 페퍼의 노래 그 한 곡 부르는 거를 그대로 그 꼭두각시 인형극인 것처럼, 사실 꼭두각시 인형은 아닌데 인형극인 것처럼 애니메이션에서 만든 거죠. 그래서 그냥 노래 재밌게 잘 신나는 노래 오프닝으로, 영화 시작하기 전에 영화 오프닝으로 노래 나오는 것처럼 이 시리즈 전체의 시작을 알리는 뭐 그런 느낌으로 공연을 한 편 본 것 같은 그런 작품이었는데, 이거를 인상 깊다고 꼽는 양놈들이 많더라고. 양놈들. 이걸 왜 인상 깊? 너무 거긴 레드 핫 칠리 페퍼 팬들이 많아서 그런가? 나는 그냥 그랬는데. 그냥 기술력 자랑. 기술력 자랑 그 정도로. 네, 그죠? 네. 노래야 뭐 좋은 거 다 알고 뭐 하니까. 내용이 없어서 근데 저는 그냥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오프닝으로서는 뭐 괜찮다. 그리고 두 번째 에피소드가 Close Encounters of the Minkind. 외계인이 지구를 침략을 한 건데, 침략이라기보다는 지구에 인사를 하러 왔는데 인간들이 그 외계인의 모습에 경계를 하고, 또 외계인이 팔 벌려서 인사를 할 때 옷이 싹 벌어지면서 외계인의 성기가 드러나거든요. 근데 성기가 엄청 길쭉해. 그거를 총이다! 라고 오해한 인간 경찰들이 발포를 하면서 외계인이 사망하게 되죠. 그래서 외계인과 지구 간의 전면전이 발생하게 되는 애니메이션인데, 미니어처 스타일로 유쾌하게 그린 에피소드입니다. 네. 이 장면 진짜 난 저럴 줄 알았어, 쟤. 난 저거 할 줄 정말요? 알았어. 맞아, 뭐 마이 달링인가 뭐 그렇게 얘기해. 처음에 그 소를 부를 때. 그래서 왜 달링이라고 그래? 그냥 강아지 키울 때도 애교 있게 부르는 것처럼. 달링은 자기잖아. 아니, 강아지를 그냥 자기야라고 부르나? 뭐 이렇게 아가야 뭐 이런 생각인 줄 알았지 저럴 줄은 몰랐죠. 그리고 옛날에 그 조선 시대에도 그 닭에다가 그렇게 수간을 하는 일이 많았대요. 장갑 못간 그 더벅머리 총각들이. 그래서 그거를 금지시키고 단속하는 막 방해 붙고 막 그랬던 게 역사적으로 남아 있거든요. 난 젖소가 있고 거기서 이제 오밤중에 저 남자가 농장에서 걸어 나오면서 젖소한테 갈 때 난 그 생각을 했어.
아무튼 그래서 그 지구가 그 외계인들에게 그런 오해로 외계인을 살해하고 나서 외계인들이 복수하면서 지구가 초토화되고 그런 와중에 다시 또 인간들이 어떤 반격의 방법을 찾아내서 반격에 성공하는 그런 내용으로 짧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스파이더 로즈 요거를 굉장히 세 번째 에피소드인 스파이더 로즈 이걸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 우주에서 그 사이보그 여성 리디아라는 여성이 거미줄처럼 그 우주에서 그 작은 그 암석들을 연결해서 그 암석 사이를 오가면서 거기에 걸려 있는 뭐 사냥감들을 사냥하면서 그렇게 혼자 살고 있어요. 근데 원래는 애인이랑 같이 살고 있었던 모양인데 어떤 모종의 공격에 의해서 자기만 살아남고 자기 애인을 포함한 모든 크루들은 다 살해당한 걸로 아마 전사가 그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네들을 공격했던 해적들에게 복수하는 날만을 꿈꾸면서 이렇게 혼자 지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우연히 얻게 된 외계 생명체를 애완동물로서 받아들이면서 갖게 되는 정체성 회복, 인간성 회복 이런 내용을 그린 에피소드 되겠습니다. 이게 그 시즌 3에서 수엄이라는 에피소드가 있었거든요. 시즌 3 봤어요? 이런 것도 안 보고 뭐해? 뭐 봐? 맨날 나는 솔로다만 보는 거야? 4편만 보고 아니 평상시에 나는 솔로다만 맨날 보는 거야? 그것만? 그럼요. 그건 다시 보게 하고 다시. 그 시즌 3의 수엄이라는 그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그것도 역시 우주에서 외계 종족과 어떤 교류 혹은 흡수당하는 외계 종족에게 흡수당하는 그런 좀 고어한 내용이었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캐릭터가 여기 등장하는 요 상인 캐릭터가 똑같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요건 좀 어떻습니까? 그 애완동물 안 키우는 사람은 좀 뭔가를 느끼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 나는 엄청 그 공감했어. 애완동물이 나중에 그 혼자 살아남는 네. 걔가 애완동물이잖아요. 네네. 공감하신 거예요? 어떤 부분에요? 뭐 애완동물이 있어서 귀엽고 뭐 정을 주고 이렇게 마음도 하다가 좀 마지막에 하고 한다는 거에 공감한 거예요? 아니면은 그래서 정이 들었잖아요, 애완동물하고. 네. 그 정이 들어서 어떤 혼자서 복수만을 위해서 살던 이 리디아가 어떤 생명에 대한 소중함, 인간성 같은 걸 회복하잖아요. 네. 살짝씩. 그러던 와중에 그 원수가 침공하죠, 다시. 네. 널 다시 죽이러 왔다 하면서. 그래서 막 싸우잖아. 그래서 이 행성이 다 파괴되고. 제가 사는 행성이라고 하면 뭐 우주선? 얘가 사는 그 우주선이 다 파괴되고. 그래서 힘겹게 그 원수를 제압하죠. 그 특히 그 마지막에 애완동물의 또 도움으로 애완동물에서 막 깨물어가지고 그때 제압을 한단 말이에요. 복수를 했어. 그 다음에 이 다 파괴되고 그 안에 식량도 없고 공기도 일주일치밖에 안 남게 돼서 어떤 밀실에 갇히게 되잖아요. 다 파괴됐기 때문에. 저 상인이 애완동물을 주고 간 상인이 한 달 후에 온다고 했는데 한 달까지 못 버티잖아요. 못 버틴다는 걸 아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애완동물에게 자기 신체를 먹이로 주잖아. 그런 생각 안 해봤죠? 그럼요. 제 신체를 먹이로 줄 생각은 해요. 저도. 만약에 아들하고 어디 막 갇혔어, 동굴 같은데. 아니면 북극에 조난당했어. 먹을 게 없어. 살을 이렇게 조금씩 발라갖고 주지 않겠어요, 애한테?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그 정도까지는 생각한 것 같은데요. 나는 그런 상상을 어릴 때 이렇게 해보면 우리 강아지 내가 잡아먹을까? 아니면 강아지한테 나를 줄까? 아니면 같이 죽을까? 그런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뭐 당연히 나도 주지 못하겠지. 잡아먹지도 못할 것 같아. 같이 죽을까?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좀 공감을 느꼈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이건 근데 이게 요것도 이 편은 그래도 다른 것보다는 뭔가 마지막에 그러고 자기 몸을 주고 나서 한 그 씬이 더 있잖아요. 상인이 와서 얘를 데려가죠. 네. 살아남은 이 애완동물을. 네. 상인의 큰 그림일 수도 있어. 왜냐면 상인이 와서 이 여자 갖고 있는 어떤 보석을 거래하길 원했는데 이 여자는 안 팔았잖아요. 그 대신 그러면 내가 네가 애완동물 하나 주고 갈 테니 30일간 써보고 애완동물이 마음에 들면 나한테 그 보석을 줘라 라고 하고 간 건데
결국엔 애완동물한테 잡혀먹을 걸 알고 저는 좀 잡혀먹은 걸로 봐가지고 좀 이렇게 막 감동적인 스토리라기보다는 또 이 또한 경악스러운 느낌이었거든요. 모든 희생은 보는 측면에 따라서 경악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이제 그 애완동물이 왔을 때 그 막 유전자 분석을 하더니 놀라울 정도로 많은 형질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태까지 많이 잡아먹었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잡아먹어서 또 업그레이드되고 업그레이드되고 업그레이드로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잖아요. 유전자 변형이 되는 거지 계속. 네, 그러고 그러니까 약간 변형이 됐다기보다는 여기서는 한 겹을 더 하나를 더 얻는 것처럼 설명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변형이 됐으면 한 가지인데 하나가 더 있고 더 플러스되고 더 플러스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또 그래서 뭔가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나오잖아요. 다른 모습으로. 그래서 얘는 원래 사람 잡아먹고 뭐 사이보그를 잡아먹는다고 해야 되지만 그런 아이고 그래서 이게 좀 감동적이기보다는 반전처럼 약간 끔찍하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상인의 큰 그림일 수 있다고 그래서. 그래서 그러니까요. 일부러 심어놓은 뭐 그쵸. 스파이웨어처럼 네. 그 애완동물 하나 그 귀여운 애를 하나 네. 넣어놓고 간 건데 거기서 그게 그렇다 하더라도 그 마지막에 그 절박한 상황에서 이 여자가 자신을 얘한테 기꺼이 먹도록 허락하는 것 같은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다. 그 예전에 내가 어릴 때 우리 강아지랑 막 이렇게 했던 그런 장면을. 그렇고 그 다음은 400 보이즈, 400 보이즈. 줄거리는 그 미래의 도시에서 갑자기 그 거대한, 그러니까 뭐 진격의 거인 같이 거대한 신체를 가진 애기들이 나타나서 도시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다녀요. 그래서 이 도시를 기존에 지배했던 갱스터들이 다 작살이 나죠. 그러면서 이 갱스터들이, 살아남은 갱스터들이 복수를 다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구역 나와바리를 침고 간 저 400 보이즈에게 본때를 보여주자 해서 살아남은 예전에는 서로 죽이려고 으르렁거렸던 각 갱단의 생존자들을 규합을 해서 400 보이즈랑 대규모 전투를 치른다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없어요. 나는 이거는 사실 잘 모르겠더라. 저도요. 이거는 좀 네. 약간 미안한 얘기지만 무슨 재미인지 모르겠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영상미로 아니면 기술력으로 막 이렇게 승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2D니까요. 네. 그리고 약간 요런 만화 그림체가 너무 미국식이잖아요, 사실. 근데 이런 그런 미국식 만화가 저는 아직 안 익숙한가 봐요. 그래서 왜 저기 보스턴에서 살다 왔으면서? 그럼 뭐 거기서 만화 애니메이션 보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뭐 영상이 이쁜 것도 아니고 내용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뭘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2D 애니메이션인데 이거는 2D인데 3D처럼 보이기도 하죠. 네. 그리고 그 약간 그 애니메이션 스타일이나 아니면 그 강렬한 색채가 시각적으로 좀 볼만하다 정도는 되는데 원래 워낙에 단편이라서 다 내용으로 뭘 따지긴 뭐하지만 이건 그 중에서도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약간 저 거인 애기의 디자인이 그 약간 예전 동구권 미술의 좀 그런 느낌도 좀 들고 중국 그 작가 왕광이의 작품 느낌도 좀 들고 뭐 그렇긴 한데 그리고 애기를 잔혹하게 그 베어 죽이고 막 이런 거는 좀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이게 막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질감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좋았거든요. 이렇게 보는데 아무 내용이 없으니까 그냥 싸우고 이긴다 이런 내용밖에 없으니까 네. 대체로 다 그랬어요. 대체로 다 그렇지. 워낙에 기본적으로 단편이라서. 아까 그 스파이더 로즈 얘는 그래도 뭔가 짧지만 조금 기승전결이 있지. 약간 그 엑스파일의 어떤 그런 에피소드처럼 마지막에 약간의 반전이라던가 아니면 절망을 심어주는 그런 건 있는데 나머지 것들은 그냥 진짜 시각적으로
뭐 재밌거나 아니면은 기술 자랑하거나. 기술 자랑이 아니면 선정적인 그런 거 보여주는 그 정도라서. 그 맛으로 부는 건데. 그 다섯 번째는 네. The Other Large Thing. 고양이 산체스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커플이 키우고 있는 산체스인데 그 커플을 자기의 그 부하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빨리 나에게 사료를 갖다 대령해라. 빨리 밥을 먹어야 이 세계를 지배할 것 아니냐 내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아주 거만한 고양이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고양이의 캐릭터를 쓴 거죠. 근데 그 주인이 어느 날 그 가사 도우미용 인공지능 로봇을 하나 데리고 와요. 그래서 그 인공지능 로봇에게 가정 일을 시키고 고양이 밥도 주게 하고 뭐 이렇게 일을 시킨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고양이는 자기는 뭐 세계를 지배할 고양이라 생각하지만 뭐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사실은. 그래서 로봇한테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다 로봇과 그 대화를 트게 되면서 자기 주인을 배신하고 죽이고 이 세상으로 로봇과 함께 세상으로 나가서 세계 지배에 나선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요거는 뭐 귀엽긴 한데 뭐 딱히 그렇죠. 짚고 넘어갈 뭐 그거는 뭐 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재밌게 본 거 이 골고타. 골고다. 골고사. 성서에서 나오는 예수가 십자가형을 받은 계곡이죠. 골고사. 줄거리는 이 바다의 기름 오염으로 인해서 돌고래 떼가 떼죽음을 해서 해안가에 몰려 나와 있는 것을 우리 주인공 목사가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내 큰일이다 하고 뭐 세상에 알리고 뭐 사체들을 수습하고 있었는데 3일 후에 그 중에 돌고래 하나가 부활을 합니다. 돌고래 이름은 블랙핀. 이 블랙핀이 살아나서 다시 바다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목격한 이 목사가 이 세상에 그 일을 알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수의 부활이냐, 그러면 돌고래가 신이었단 말이냐, 라면서 세상에 큰 혼란이 와요. 그래서 물고기가 신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반대하는 시위대도 막 와서 그 해변에 와서 시위를 하고 또 경배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막 그런 와중에 외계인이 이 지구에 찾아오게 됩니다. 왜? 그 블랙핀을 만나기 위해서. 외계인이 처음 그 블랙핀의 부활을 발견했던 그 목사와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지명을 해요. 그래서 이 미국 정부에서 이 목사를 외계인과의 대담 자리에 내보내게 되죠. 그 대담 자리에는 수많은 시위대들이 나와서 시위를 하고 있고, 뭐 군대가 또 삼엄하게 경비를 하고 있고, 군대에서의 목적은 우리는 이 외계인에 대해서 모르고 있으니 외계인의 목적이 뭔지를 알아내고 그들의 군사력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협상을 잘 해달라라는 게 이제 군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가 그 외계인을 만나게 되죠, 해변에서. 그리고 그 해변에서 그 돌고래가 부활했던 해변에서 길을 걸으면서 산책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때 마침 블랙핀이 해안가에 나타납니다. 헤엄을 쳐서. 그래서 블랙핀이 이 외계인에게 어떤 돌고래 말로 끼끼끼끼끼 얘기를 하고, 외계인은 그 말을 해석하죠. 그리고 신이 이 지구에 복음을 내렸다 라면서 이제 성전이다 하면서 갑자기 외계인 우주선들이 어마어마한 함대가 나타나서 지구를 초토화시키면서 애니메이션이 끝납니다. 이 시리즈에서 유일하게 실사와 CG가 결합된 형식으로 제작이 됐고요. 저는 이게 제일 재밌었어요. 저는. 이유는요? 왜? 그 이유는 돌고래가 그 외계인한테 그 얘기를 한 거죠. 네발 땅을 걷는 생명들이 헤엄치는 생명을 너무도 많이 죽였다 라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외계인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지만 내가 신의 뜻에 의문을 표할 필요는 없죠 하면서 그러면 이제 성전입니다. 그래서 바로 공격이 시작된 거잖아요. 이걸 뭐 길게 설명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이 한 10분 남짓 되는 애니메이션에 그냥 그 이미지만으로 보여주고, 평상시에 그런 것에 이 자연의 파괴에 대한 안타까움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이걸 순간적으로 이거를 이해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나마 스토리가 있어서
아직 내용은 이제 하나하나 얘기를 지금 하던 중이니까 뭐 전체적인 음. 감상 같은 거를 얘기를 안 했는데 저는 솔직히 이게 전체적으로는 제 취향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뭐 내용이 좀 나와서 그냥 볼만은 했다. 어제 공감하십니까? 어떤 내용? 돌고래가 저렇게 인간이 지구를 괴롭히고 있다. 아, 그거는 공감을 하죠. 예. 그래서 없어져도 된다. 인간은. 인간은 없어져야만 한다. 지구를 위해서요? 뭐, 네. 네. 좀 줄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출산은 뭐 사실 걱정할 문제가 아니죠. 어떻게 생각? 어땠어요? 아니 뭔가 다 그 뭐가 있겠지 이런 식으로 봤거든요. 맞아. 이것도 제목이 골고다 해서 거창하게 나오고 신부님도 나오고. 근데 뭐 돌고래가 죽다 살아나가지고 외계인한테 사람 죽여달라는 그 얘기인가 한데 그 안에 뭐가 상징이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했는데 그것까지 사실 잘 몰라서 모르는 건지 뭐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그 자연이 신일 수도 있다. 우리는 지저스를 신으로 모시지만 네. 아니면 아니라 그 자연이 신일 수도 있다라는 어떤 너무 잘 봐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제 사기관에 맞습니다. 꿈보다 해몽 같기도 한.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라는 그 소설과 영화도 있어요. 네. 우주 개발 계획에 의해서 지구 자리로 우주 고속도로가 지나가게 되거든요. 몇 억 년 전에 기획이 된 사업이에요. 그래서 지구에 있는 생명들에게 이주를 해라라고 통보하기 위해서 돌고래가 와요. 외계에서 돌고래가. 그래서 지구에서 수억 년 동안 살면서 수천만 년 동안 살면서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들에게 이 사실을 얘기해요. 끽끽끽끽 하면서. 그래서 다 지구의 모든 생명은 이주 준비를 합니다. 근데 인간만 그 얘기를 알아듣지 못하고 이주 준비를 안 해요. 그래서 마지막 드디어 이제 철거되는 날 돌고래들이 제일 먼저 떠나면서 그 긴 세월 동안 모든 물고기들에게 감사한다 라고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고 떠나요. 그리고 다른 생명들을 다 떠났는데 인간은 못 알아들었잖아. 그래서 인간은 못 가. 지금 철거되기 일곱 직전이야. 근데 주인공 남자만 우연하게 그걸 알게 돼서 떠나거든요. 그래서 인간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아요. 그 외계로 나가서. 그때도 인간에게 그 경고를 해주러 온 특별한 존재, 돌고래. 그리고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던 나사에서 연구 자금을 대서 다른 동물들에게 인간의 언어를 가르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1950년대에. 그래서 그때 있던 돌고래, 남자의 돌고래랑 암컷 돌고래 3마리를 가지고 했는데 그 중에 남자 돌고래가 제일 똑똑해서 거의 그 단어도 배우고 거의 간단한 의사소통 정도는 되는 인간의 언어로 그 단계까지 갔는데 얘가 그거를 가르치는 그 연구원이 여자였는데 이 여자 연구원한테 이렇게 스킨십을 자꾸 하고 막 이런 상황까지. 그래서 걔가 이제 그 첫 발전기가 온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관계가 점점 트레이너랑 이 돌고래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다 보니까 트레이너가 이 돌고래의 성욕도 해소시켜주고 뭐 그리고 그 또 연구 책임자는 이 돌고래에게 LSD를 또 주입시키기도 하고 이게 들어가면 더 소통이 잘 된다 해가지고 뭐 그런 게 이제 외부로 알려지면서 윤리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그 실험이 중단됐죠. 그리고 이제 그 돌고래 훈련시키던 그 여자 그 연구원 떠나고 그로부터 몇 개월 후에 돌고래는 자살을 하고 했던 사건이 있었다고 제가 옛날에 했었어요. 네, 기억이 왜 처음 듣는 것처럼 거기에서도 이 돌고래의 특별함 그리고 이 골고타에서의 어떤 신적인 모습까지 이게 좀 어떤 게 긴 다른 장르에서 그리고 실제와 허구를 넘나들면서 돌고래 그리고 이 자연의 특별함이 굉장히 부각돼서 다가오지 않습니까? 듣고 보니 그런 것 같아요. 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날 그 외계인 이 디자인이 참 저희 괜찮았습니다. 요 약간 그 제주도 가면은 보말이 들어간 미역국 같은 게 있거든요. 그 이 사람이래. 이 외계인 머리 보면 그게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미역국 색깔이라? 네. 보세요. 이거 진짜 바닷속에 막 그런 거 같잖아요. 그죠? 약간 디자인이 또 그 컨택트에 나오는 외계인 그
앞 뒤가 똑같은 외계인 있잖아요. 좀 그런 느낌이 있죠. 그 다음은 더 스크리밍 오브 더 다이너소어. 더 스크리밍 오브 더 다이너소어. 이거는 어떤 목성의 위성, 이게 뭐라고 나오죠? 그 제니퍼라고 나오나요? 그 목성 이름이 뭐죠? 위성 이름이? 목성의 위성에서 검투 시합 같은 게 벌어져요. 근데 특이하게 그 검투사가 공룡을 타고 레이스를 벌이면서 경쟁자들을 죽이면서 1등을 해야만 하는 그런 시합이죠. 그러다가 중간에 이제 티라노사우루스가 나와서 서로 죽이고 그거를 와인을 마시면서 그 사람들 죽이고 사륙전을 구경하던 그 귀족들에게 무대를 깨고 뛰어 올라가서 일격을 가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뭐 딱히 이건 약간 오징어 게임 느낌이잖아. 오징어 게임. 그렇죠. 네. 근데 요거는 뭐 그냥 근데 또 요거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더라고. 애들은 좋아할 것 같아. 공룡 하면 또 환장을 하니까. 또 잔인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볼거리는 되게 많은데 또 뭐가 있나 싶어가지고 보면 또 그건 아니고 잔인하긴 해 이것도. 요즘 공룡은 또 아니랬대요. 요즘 티라노사우루스 털 났지 털. 털도 나고 입술도 있대요. 이렇게 이빨이 안 보이고. 아 그래요? 네. 입술이 사람처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그렇습니다. 는 아니고. 그 다음에 How Jack Got Religion이라는 잭은 어떻게 종교를 갖게 되었나. 나 이것도 괜찮았어. 2차 세계대전 중 독일군이 비밀스러운 어떤 종교의식을 벌이는 교회를 폭격하기 위해서 단 한 대의 비행기가 출격합니다. 교회에서는 나치가 악마를 소환하는 어떤 주술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교회를 폭격하러 단 한 대, 단체로 가면 걸리니까 단 한 대의 비행기가 출격해서 그걸 폭격하는 데 성공하지만 그 동시에 깨어난 악마가 귀환하는 미군의 비행기를 덮친다. 그 과정에서 미군 병사, 그 무신론자였던 지크가 종교를 갖게 된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쟁과 신앙, 인간의 내면적 갈등이 어딨어 사실. 그런 건 없고 그 공포, 시시각각 막 비행기를 막 찌그러뜨리면서 다가오는 그 악마, 총으로 쏴도 죽지 않는 그 악마와 대결하면서 느끼는 공포, 그리고 겨우겨우 그것을 물리쳤을 때 십자가, 바닥에 떨어진 십자가를 주워들게 되는 주인공, 무신론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D 애니메이션인데 그 전투 씬이 굉장히 좋았어요. 잔혹하고, 그죠? 막 얼굴 막 빠스러져서 죽고 막 아주 막 잘라지고. 어땠습니까? 이거요? 좋았는데. 뭐 나쁘진 않았어요. 그래도 뭐 어쨌든 이거는 서사는 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미국식 그림체에 이렇게 몰입을 못 하나 봐요. 일단 누가 누군지 구분을 잘 못 하겠고. 사실 근데 네. 구분할 필요도 없어. 그렇긴 하죠. 네,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몰입이 안 되니까 이게 나중에 그런 순간이 와서 막 뭔가 깨닫게 되는 이런 게 잘 못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거는 제가 이것을 비난하기도 그런 게 이게 너무 제 취향과 맞지 않아서 있는. 그래서 이게 근데 제 취향이 그렇게 막 특이한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이 시리즈는 호불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게 되게 인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나도 재미가 없지? 정말 하나같이 재미가 하나같이 이렇게 흥이 안 나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또 이 작가님이 보라는 거 보면 또 재밌어서 그러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너무 이제 그냥 머리가 굳어서 그냥 옛날 사람처럼 요즘에 유행하는 이런 거를 내가 못 받아들이는 늙은 머리가 된 건가? 이 굳은 머리가 된 건가? 이런 자책도 좀 되고,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간에 아무튼 이 분위기에 어쨌든 나는 잘 모르겠다. 이거를 명작이라고 하는 건지 뭔지도 잘 모르겠고, 나는 왜 하나같이 재미도 없고 이해도 안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재미가 있던지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약간 자꾸 자책하게 되는 거예요. 난 왜 이걸 이해를 못할까? 이 예술성을. 그 시즌 1을 안 봤죠? 네. 시즌 1에 지마 블루라는 편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한 봐볼까요? 6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거 한번 그거 보고도 네. 나는 모르겠다 하면 네. 앞으로 이건 보면 안 돼. 네,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1편, 3편은 좋았고 2편, 4편은 별로다. 별로다. 이런 나도 그거에 의견들이 조금 좀 동의해. 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리즈 내에서 그 정도의 편차는 있어요. 네, 맞아. 그래서 홀수 편차는 좋았고 이제 2편, 그러니까 1편 때 되게 와 막 이랬는데 2편 때 실망한 사람들이 많았고 3편 때 다시 와 역시 막 이러다가 지금 이제 4편 보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저는 앞 시즌 안 보고 봤더니 이게 차라리 앞 시즌 좀 봤으면 약간 세계관이라도 공유를 했을 텐데 그거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평점이 이게 시즌 4가 제일 난 2.7밖에 안 되네요. 왓챠에서. 어땠습니까? 저는 뭐 이거는 마찬가지로 뭐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없었고 근데 색감이나 그림 같은 그림체나 이런 분위기는 조금 뭔가 매력이 있는 부분이 에반게리온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나고 이게 이런 느낌 있지. 네. 근데 뭐 계속 느껴지지만 뭐 좀 이렇게 약간 일부러 그런 느낌을 내려고 했던 것 같은 게 의도 같은 게 또 보이기도 하고 해서 약간 막 징그럽고 막 이렇게 막 오글오글 해가지고 뭐 이빨 튀어나오고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막 네. 막 하면서 십자가 같은 게 쫙 보이기도 하고 막 괴물 같은 거 막 나오고 천사 같은 느낌도 나고 하는 게 그런 게 보여서 조금 그렇긴 했는데 어쨌든 뭐 좀 이렇게 왜 대작 게임 하다가 핸드폰 짧은 그런 게임 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 작품. 그 다음에 스마트 어플리언스 스투핏 오너스라는 이게 그 스마트 가전제품들이 인공지능을 갖게 되면서 그 뭐 이렇게 움직일 수는 없지만 각자가 어떤 생각을 하는데 자기가 쓰이면서 예를 들어서 비대면은 맨날 똥이 들어와서 뭐 싫다 뭐 이런 그러니까 그런 불평하는 게 짧은 인터뷰처럼 이렇게 엮어져 있는 그런 에피소드거든요. 요거를 되게 또 높게 평가하는 서양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나는 모르겠어 이거 좀 너무 재미없던데. 네. 저는 이거는 그나마 정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재미있고 없다기보다는 그래도 이거는 컨셉을 알겠어요. 그냥 농담 따먹는 것처럼 그냥 이 와중에 하나는 재밌는 게 걸릴 것 같고 한 10개의 가전제품이 얘기하면 그 중에 하나는 네, 그래도 뭐 그거 하나 공감했거든요. 변기에 왜 인공지능이 필요하냐 막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거라도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이거는 이제 만화는 그냥 귀엽고 요거는 만화가 그래도 귀엽고 그러고 그냥 이거는 클레이메이션이죠. 네, 그냥 꽁트처럼 나오고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쉬어가는 것처럼 막 머리 쓸 필요 없고 이거를 재미가 없을 수는 있지만 이제 이 농담이 재미가 없을 수는 있지만 이해를 못하진 않잖아요. 앞에 건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요거는 좀 볼만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 샤워기로 자위하는 저 장면은 좀 재밌네 지금 다시 보니까. 저 사실 이게 유머를 많이 하는데 사실 솔직히 유머가 재밌진 않은. 재미가 없는 건 무슨 의도를 한 건지 잘 이해가 안 된 부분도 있고 제가 진짜 늙어서 그런지 젊은이들은 이런 거 보면 재밌나 이런 생각이 만든 사람이 좀 젊은 사람들 뭐 요즘 틱톡 하는 그런 조각들이 젊은 처자들이 만든 건가 하는 그런 느낌이 나가지고 좀 유치하다는 그런 약간 생각이 유치한 들었습니다. 것도 있죠. MG 스타일이다? 네, 네. MG 유치하다? MG도 아니 요즘 알파 세대가 왔는데 알파 세대. 네, 좀 그런 느낌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포이켄 크립 요것도 고양이가 등장하는 장면인데 약간 분위기가 드라큘라 분위기거든요. 약간 뭐 그런 느낌. 18세기 런던에서 시인이 정신병원에 갇혀 있습니다. 시인에게 악마가 자꾸 접근하려고 그래요. 근데 시인이 키우는 고양이가 있는데 그 고양이가 악마의 접근을 계속 막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악마가 맨날 쫄자들만 보내다가 고양이가 그 쫄자들을 다 잡아먹으니까 직접
고양이에게 나타나죠. 루시퍼가. 그래서 고양이 제프리에게 아까 그 고양이 이름도 제프리 아니었어? 조프리. 아, 산체스구나. 제프리에게 제안을 합니다. 시인을 나에게 넘겨라. 그러면 내가 시인의 영혼을 받고 시인에게 영원한 명작, 불후의 명작을 쓰게 할 것이다. 하지만 고양이가 거절하죠. 걔는 내 거야 하면서. 그러면서 이 고양이와 이 악마의 혈투가 내용 되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고양이가 이기는데 악마가 사라져 갈 때 악마가 하는 소리를 들으면 아니, 고양이가 악마를 막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악마는 정말 악마가 이제 져서 패퇴하면서 남긴 말이 너는 문학계에 씻을 수 없는 죄악을 저질렀다라고 하면서 간단 말이에요. 진짜 순수한 의도였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원한 상처를 남겼어. 이 멍청한 고양이 여기서 가는데 이제 악마가 이겼어야 되는 게 아닌가. 고양이는 악마보다 더한 악마다 라는 주제를 말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난 이것도 재밌었어요. 분위기가 좋았고 악마 연기가 너무 좋았어. 굉장히 고급스러운 귀족적인 어떤 행동과 말투. 그래서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이건 좀 귀여웠어요. 귀여웠어요? 네. 잔인하게 저렇게 잡아먹는데? 아유 그냥 그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그 정도는 뭐. 고양이가 쥐 잡아먹는 게 그렇게 그 장면을 눈앞에서 본 적 없죠. 나 어릴 때 많이 네. 봤는데. 진짜요? 좀 잔인해.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왜 저는 고양이를 안 키워봐서 모르겠는데 어떤 만화 같은 데 보면 맨날 우유만 먹고 어떤 데서 보면은 뭐 이렇게 사료만 먹고 그러잖아요. 그럼 쥐는 진짜 잡아먹는 거예요? 옛날에 고양이를 기르는 고양이가 그걸 잡는 걸 본 적은 없고 길고양이들이 이제 잡는 건데 그걸 사냥해서 먹는 거니까 당연히 잡겠지. 그리고 그 비둘기나 새를 엄청 죽인대. 새가 고양이가요? 네. 죽는 거의 대부분의 원인이 고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죽이냐면 재미로 죽인대. 그러니까 쥐도 그런 건가 해서요. 배부른 고양이 재미로 죽이겠죠. 사람같이 돼버렸네. 그래서 더한 악마다. 네. 그래서 이게 다 단편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기승전결도 없는 것도 많고 이게 뭔 내용이냐 할 수도 있지만 단편의 본질이 짧은 형식 속에 상징을 응축하고 또 어떤 이미지로서 하고자 하는 말을 전달하는 뭐 그런 강렬한 아이디어와 상징을 이제 순간적으로 제시하는 그런 장르니까 그런 데 목적이 있는 거니까 그런 재미로 보는 건데 근데 그게 익숙치가 않은 사람은 또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문제인가? 약간 내가 그럴 머리가 가능성이 크죠. 굳었나? 이런 생각이 감성이 메말라서 네, 단편 소설 안 읽는 소설 거죠. 옛날에는 읽었죠. 옛날에 많이 읽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잘 읽지 않고 그리고 제가 이거 보면서 느낀 게 이게 이미지로서 승부하는 그런 것도 훌륭한 예술 작품이잖아요. 근데 이게 나는 그걸 잘 모르나 보다. 거기에 예술성을 이해하기에는 나는 좀 부족한가 보다. 계속 겸손하게 되는, 재미가 없고 지루한데 이상하게 겸손하게 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나만 이해 못하나?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시즌 4까지 나오고 막 이렇게 많이 보는 그 뭐죠? 그거? 많이 본 순위 뭐 10위 안에 들어가 있고 막 그러던데 나만 이거 이해 못하는 건가? 막 자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프랜차이즈가 되니까 사람들이 너무 안일해졌어요. 공식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저는 물론 시즌 1, 2, 3는 안 봤습니다. 안 봤지만 오늘 보면 시즌 1의 지마 블루를 보세요. 둘 다 지마 블루를 오늘 보고 6분밖에 안 하니까 뭐 보고 나서 여운이 있고 이거였구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요번에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안 봤으니까. 그리고 단편 소설은 오히려 항상 서사가 있잖아요. 소설이니까 영상으로 승부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짧은 내용 속에 관통하는 뭐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꼭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기술 자랑 플러스 약간 그게 제일 커요. 이거는 기술 자랑과 아이디어 그게 제일 커서 근데 아이디어와 기술 자랑하는 건 좋은데 내용을 조금 더 재미있게 만들 수는 없나. 저 기술을 보여주는 내용이 꼭 저거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안타까움이 좀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그냥 소재를 니들이 만들어 봐 그러면. 아무튼 잘했네. 그래서, 생각하면 잘했네. 그래서 그 아니 뭐그 초단편 시네마기 때문에 그런 그 비판이 있는 거는 당연한 것 같아. 나도 그렇게 느끼니까. 근데 어쨌든 뭐 골고타 제가 제일 재밌게 봤던 골고타에서도 그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어떤 포스트 휴먼적인 인식론을 딱 제시하면서 인간의 자기중심적 사고 예전에 문직이랑 그 얘기했었잖아요. 강아지 그 입마개 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나는 그 강아지의 자유를 그렇게 제약해서는 안 된다. 라는 적이 있고 그리고 사람을 물면 아니 어떻게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좀 물리면 어떠냐 이제 나는 이제 그런 거였는데 사실 물리면 안 되긴 안 되지. 근데 어쨌든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는 그 모든 자연의 제한을 가해도 된다, 당연히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요만큼의 반론, 포스트 휴먼적인 인식론을 바탕으로 그 이미지를 던지는 거죠. 그 작품은 골고타 같은 작품은. 우리가 그때 물고기 뭐죠? 무슨 시스피러시. 시스피러신가? 그거를 봐서 조금 그게 충격이 덜했나 봐요. 맞잖아요. 이것만 보고 막 그렇게 뭔가 그렇죠. 뭐 처음 보는 메시지를, 대단한 네. 메시지 같은 건 없어요. 어디서 이제 봤던 뭐 그런 내용도 있고 하니까. 아니면 뭐 진짜 하늘아래 새로운 건 막- 없는 거니까. 그렇지 뭐 아니면 돌고래가 개떼같이 나타나가지고 사람 뜯어먹고 하는 그런 거면 모르겠지만 그러면 자연이 그렇게 나쁜 놈처럼 역시 자연은 저렇게 우리가 속박하고 억압해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어쨌든 그 단편의 그 미덕은 길이가 아니라 그 밀도에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밀도를 확 줄이다 보면 높게 가져가다 보면 이게 뭐야 하는 게 뭐 나올 수는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아까 말한 대로 1, 3가 정말 좋았지만 이 2, 4도 괜찮았고 또 특히 3에서 그 범선 시대에 그 범선이 어떤 해양의 괴물에 점령당하면서 어떤 섬으로 식인 괴물이거든요. 섬으로 나를 데리고 가라. 그 섬에 사람들 잡아먹게. 하면서 이 선원들이 그 섬으로 이 괴물을 데려가고 우린 살을 것이냐 아니면 얘를 어디 무인도에다 몰래 내려놓고 우리는 위험을 감수하고 탈출해서 대량 확산을 막을 것이냐를 고민하면서 선원 내부에 생기는 갈등을 만든 그 애니메이션 화가 있거든요. 그것도 대단합니다. 그럼 한번 보세요. 진짜 대단해. 3편이에요? 시즌 3의 제목은 내가 따로 알려드릴게요. 네. 이거 어긋난 항해가 보네. 어긋나는 맞아요. 총평? 시간이 짧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시간이 아깝진 않거든. 그 시간이 짧지만 그 시간도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조금 시간 다 쪼개서 살기 때문에 굳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요즘 시점에 그럼 굳이 볼 필요 있는 거는 뭔가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굳이 볼 필요 있는 거? 네. 뉴스. 할 말이 없네. 사장 남천동 유튜브. 사전 남청동은 봅니까? 그건 보면 뭐예요? 그거 그 요즘 이제 유튜브예요? 유튜브. 네. 재밌어요. 사장? 너그 사장 남천동 살제 할 때 그 사장 남천동. 아침에 뉴스 공장 보고 점심 때 매불쇼 조금 보고 저녁에 그 2개 남은 거 몰아서 보고 사장 남천동 보면은 시간이 없어요. 이제 선거 끝날 때까지만 그렇게 보고. 그래 맞다. 네. 박정희는 뉴스 어디서 봐요? 뭐 조선일보? 네? 지금 말한 거 다 안 보는데 뭐에서 봐 뉴스? 뉴스 그냥 네이트에서 보고 기사만 봐요. 기사. 그냥 포털에서 기사 봐요. 기사. 다음에서 보고 알겠습니다. 네이트에서 보고 옛날 사람처럼. 그냥 추천 비추천 빨리 하고 일어납니다. 그냥 1편부터 보시면 나을지도 모르겠다. 시즌 1부터 네, 시즌 1부터 보면은 나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려면은 시즌 1을 봐야겠네요. 이거 네. 시즌 4 보면은 딴 거 볼 생각이 별로 안 드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네.
이 시리즈의 가치를 네. 너무 py마시키는 맞습니다. 제 자신이 미우니까 1편을 조금 음. 다시 트라이를 해봐야 되겠다. 음. 저는 시간 많으니까. 음. 그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들었어요. 저는 뭐 아이러니와 풍자가 집약된 아주 밀도 높은 시리즈다. 중간중간에 조금 이상한 것도 있긴 한데 네. 근데 그건 내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런 거지 네. 뭐 수준이 낮다고는 절대 할 수 없는 음. 그런 에피소드들이었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마음에 드는 건 항상 여기서 그 악마 독일군 나치가 부활시킨 악마의 얼굴도 그렇고 중간에 네. 그 400보이즈에서도 그 괴물들 빌런들도 그렇고 모습이 애기잖아요. 애기 얼굴을 갖고 있잖아. 애기 얼굴을 그렇게 쓴다는 그 어떤 반역 이것도 난 너무 좋아. 그래서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네. 바쁩니다. 네. 약쟁이였습니다. 문직이었습니다. 작가였습니다.